자, 먼저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선은 점, 선, 그 다음에 핸들이라고 하는 거, 앵커, 패스, 핸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선의 종류죠. 예, 용도에 따른 종류를 지정하는데 먼저 외형선입니다. 자, 외형선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굵은 선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굵다라고 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는 선, 얘는 굵은 선보다는 가늘게 표시를 해야겠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선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여기 스트로크 대화창 보시면요. 예, 스트로크 대화창 보시면 여기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자, 여기에 어떤 수치가 입력이 돼 있을 때는요. 예,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탭을 눌러주시고요.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Shift 탭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얘는 지워져요. 값을 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를 누르고 탭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대시를 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분명히 대시반 집어넣었고 갭은 넣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선에서 갭이 생겼죠. 이 갭은 보나마나 이 수치는 얼마입니까? 대시와 거리가 같게 생겼을 겁니다. 왜? 어도비에서 지가 지 맘대로 이 대시드 라인 이 갭 간격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왜? 대시와 갭의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갭에다가 특별한 수치를 넣지 않으면 얘는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대시드 라인 하나 만들었고요. 자, 얘가 또 1.3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대시 하나는 거리가 긴 거죠. 그 다음에 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짧게 가죠. 그 다음에 갭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여기 이렇게 1.3선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시드 라인에서 이 패널에서 지금 6칸 중에 총 몇 칸 썼어요? 4칸을 쓴 거죠. 그죠? 4칸을 쓴 거죠. 그 다음 하나를 더 복사해서 또 짧은 간격과 짧은 대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자, 이렇게 2점세선, 즉 가상선으로 사용되는 2점세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나는 선의 모양은 만들 수가 없네요. 대시와 갭을 6개 옵션을 다 집어넣으니까 더 이상 나는 선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왜 여기까지 어도비가 만들었을까요? ISO에서 규정한 선은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옵션이 6개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 6개 넘어가는 데 보셨어요? 아니면 6개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일러, 포토, 인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 이게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 체크 다 해서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해봐야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려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 창을 쓰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라고 하는 거를 넣는 거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이 화살표를 넣을 때는요 여기 에로헤드라고 하는 이 옵션 있죠. 여기서 옵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로헤드에 있는 이 종류를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화살표 종류가 꽤 많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종류를 다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2번과 9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2번 화살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2번 화살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번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화살표와 9번 화살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몇 번이었죠? 얘가 2번 화살표였죠. 그죠? 2번 화살표는 얘는 언제 쓰냐? 화살표 머리를 보면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죠. 그래서 얘는 물리력의 이동을 나타낼 때 이 2번 화살표를 주로 씁니다. 주로 학습지나 이런 거 편집하시는 분들이 뭐 경사로의 어떤 네모난 물체가 스프링에 묶여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끌어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힘의 이동이죠. 그렇죠? 그럴 때 2번 화살표 써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해류가 태평양에서 해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번 화살표 써야겠죠. 편서풍이 지구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붑니다. 2번 화살표 해야겠죠. 이거는 언제 쓴다? 학습지에서 주로 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2번 화살표가 물리력의 이동을 나타낼 때 2번 화살표를 쓰자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규격이야?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수능 출제할 때 만약에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습지 화살표는 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학습지나 이런 거 편집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야? 수능 시험지야. 그래서 수능 시험지를 사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지 안에 그 안에 들어간 그래픽이 화살표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대상의 물체를 A로 지정을 했는지 가로 지정을 했는지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 볼 때 수능 말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9번 화살표가 있죠. 그죠? 이게 이 이전 버전, 뭐 CS2나 뭐 이런 버전에서는요, 얘가 4번이었어요. 4번이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얘가 9번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이 9번 화살표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이 9번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살표야. 그래서 요거는 아예 번호를 처음에 그 작업을 많이 못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번호를 외우시는 게 나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점선이라고 있습니다. 점선이라고 있는데 이 점선은요, 만드는 옵션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 옵션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트로크 패널에 이 옵션이 있습니다.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가 있죠. 그죠? 캡이 있고 코너가 있죠. 자, 요 부분까지 이제 점선을 만들 때는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선을 하나 선택해서 점선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점선을 하나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펜툴로도 좋고 뭐 라인 세그먼트로 그리셔도 좋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옵션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은 라운드 캡 두 번째 있죠. 라운드 캡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너 얘는 라운드 조인
예, 라운드 조인 체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지금 대시 값 들어가 있죠? 자, 대시드 라인 체크하십시오. 대시드 라인 체크하시고요. 대시드 라인 체크하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해 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대시드 라인에다가 0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딜리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지금 얘가 점이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점의 크기는 이 점을 크기를 조절할 때는 선의 두께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의 간격을 조절해야겠죠. 예. 점의 간격은 두 번째 갭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점의 간격은 여기에 있는 이 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선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선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만든 거는 지금 동그라미밖에 못 만들었죠? 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점선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 점선, 크로바 모양 점선, 다이아몬드 모양 점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아예 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선의 종류에 대해서는 끝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블렌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자 도구로 여기를 클릭해서 미음 한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니까 자, 이렇게 문자들이 그림 문자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림 문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그림 문자 하나를 입력하고 셀렉션 툴로 얘를 Alt Shift 눌러서 이쪽 끝까지 보내시고요. 그럼 이렇게 그림 문자 두 개를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되시나요? 예,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오브젝트의 블렌드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오브젝트의 블렌드를 보니까 메이크가 있고 옵션이 있죠. 그렇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블렌드를 만들어 놓고 옵션을 고치셔도 되고요.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 해도 다 된다. 자, 그래서 블렌드 메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블렌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고쳐주면 되겠죠. 스페이싱, 간격을 디스탄스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7mm마다 하나씩 문자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이렇게 문자의 모양을 가지고 점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선. 뭐 공주 수첩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제품 보증서 뭐 이런 거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거나 이랬을 때 블렌드를 사용하면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점선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손이 안 익어서 요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음 한자키 눌러서 어떤 이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자,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주면 문자를 도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도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도형으로 만들어진 이 문자는 이렇게 도형처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럼 삼각형하고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기 이 끝부분에 보시면 이게 잘려 있죠? 이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기에는. 그래서 보통 문자를 이렇게 깨서 도형으로 화살표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예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도형을 이용한 화살표.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도형을 이용한 화살표. 예. 그래서 도형을 이용한 화살표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줘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일로 넣었더니 뭐 어떻게 됐다. 그런데 얘가 꼭 이렇게 있는 것만은 아니죠. 곡선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두 점만 제거한 다음에 펜 툴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고 끝 부분만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면 여기서 얘가 이게 슉 들어갔어 라고 하는 이런 화살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머리는 그대로 쓰면서 나머지는 응용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선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그리지 않고요. 나눠서 그립니다. 자, 어떻게 나눠서 그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유닛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선을 좀 가늘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반쪽을 남긴 상태에서 얘를 하나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앵커를 클릭해 주면 리플렉트 대화창이 뜨고요. 버티컬 카피라고 하는 걸 누르면 반대편에 또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주고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래서 요 두 점만 선택을 해서 요 두 점만 오브젝트 패스에 조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면 요 점이 합쳐졌죠. 핸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조절해서 요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드스 툴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이렇게 강약을 줄 수 있습니다. 두께에 대한 두께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얘를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좀 줘서 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lt Shift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하면 스프링이 되죠.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회전축을 Alt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고요. Alt 안 눌러도 되겠군요. 예. 이 상태에서 Alt 눌러서 복사하고 마찬가지 컨트롤 D로 다단 복사하면 예,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어떤 사람이 이 스프링을 잡고 흔들었을 때 이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그려주는 게 하나, 또 하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앵커를 같은 높이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하나를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펜툴로 자, 이렇게 이어줘. 자, 이렇게 이어주고 캡 둥글게 예. 얘는 이제 두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얘는 스프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스프링을 만드는 유닛 두 가지 알려드렸죠. 예. 원을 반을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을 안쪽으로 꼬부려서 만들 수도 있죠. 그쵸?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